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내 예금이 녹아내리고 있다. 재테크의 필수성에 관련된 내용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경자인 채널은 직장인으로서, 경자인 채널의 약자 플레임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내자라는 목표로 이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 오늘 지한이 아빠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최종 목적은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재테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의 최종 목적은 시간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시간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시간에서 독립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재테크의 마지막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되자라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기도 했고요. 재테크는 크게 보면 금전적인 안정을 이루는 재테크도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신체적인 안정을 이루는 목표, 그 다음에 가정의 안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야 사실은 거의 완벽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의 내용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예금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는 은행에 저축만 했어도 사실은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IMF 때는 예금금리가 거의 18% 이상 갔었고, 그 이후에도 6%, 7%, 8%이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거의 1%의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도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사실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예금을 은행에 많이 해놓는다면 사실 나의 자산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요. 다만 은행에 꼭 해야 되는 예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약과 관련된 예금들, 두 번째는 외화와 관련된 예금들, 외화 투자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금이나 은통장, 네 번째는 비상용 자금을 위한 예금 통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이외의 자금은 사실은 이제 은행이 예금을 하면 나의 예금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재테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돼서 1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 2%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결국 국부가 그만큼 1%, 2%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실을 어떻게든 나도 따라가려면 최소한 남들이 버는 만큼까지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된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부동산 투자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가장 간단한 방식은 아파트를 샀으면 됐습니다. 어떤 재산보다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높았거든요. 지금도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무한정 오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붕괴나 또는 경기 불황이 오면 그 상승폭은 둔화되거나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모두 다 아파트에 몰빵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리스크가 큰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라도 한순간이라도 1가구 1주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도 됩니다. 이 1가구 1주택이자면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해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나도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조는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들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기가 이제 정말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인 것이죠. 재테크를 하는 방식, 필요성, 그 중에 하나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것은 자산의 분배 비율을 맞추는 밸런싱 투자를 은퇴할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주식의 50%, 부동산의 50%, 주식의 20%, 예금의 20%, 실물자산 10%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자산의 100%를 이런 분배 비율을 갖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분배 비율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 분배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원래는 내가 20%의 자산을 주식으로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면 20%까지 맞추는 다른 자산을 밸런싱을 맞추는 거죠. 부동산을 빼든지 예금을 해지하든지 해서 밸런싱을 20%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형태가 가장 안전한 재테크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은 밸런싱을 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거의 안정에 이루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겠죠.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 자기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겠죠. 즉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해야겠죠. 저는 이 자기가 살 집,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은 레버리지를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월 주식과 예금, 실물자산에 분산하면 됩니다. 즉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아파트를 살 때 받았던 대출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갚아가면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이렇게 밸런싱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자산으로 주거의 안정을 이룬 다음 나머지 자산을 부동산 자산에 맞게 밸런싱을 맞춰가는 목표로 계속 진행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한이 아빠의 경우에는 저의 자산의 90%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자산, 은행, 예금, 주식, 실물 자산을 매월 구입하고 사는 형태대로 이 포지션을 높여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은퇴가 되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밸런싱을 맞추고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를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테크를 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두 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퇴근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나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오로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는 것이죠. 사실 자영업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24시간 사실은 자기 일에 매몰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결론을 내드리면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업무 지식을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부동산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적인 월급은 어떤 의미냐면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방식은 매월 10만원씩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든가 매월 10만원씩 금을 사든가 이렇게 만약에 10년 정도 하면
상당한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직장인도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직업을 평생 하거나 은퇴의 시기를 가능하면 뒤로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직업을 예를 들면 70살까지 할 수 있다면 그분은 50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50억 은행이 일금하면 1%의 이자 수익이 나오니까 5천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자기 개발에 충실히 하고 업무 지식을 잘 쌓아서 회사에서 능력자로 인정받아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재테크와 자기 개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인 경우에는 55세에 은퇴를 해야 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런 직장인이라면 제2의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예를 들면 주식 전업 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거죠.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자기의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돌을 모으는 것, 수석에 관심이 있다,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은 꾸준히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큰 무기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수석이나 분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사실은 해야겠죠. 그게 이렇게 6가지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요. 왜 지한이 아빠가 재테크를 꼭 해야 하는지, 재테크는 어떤 방식대로 해야 되는지 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